병자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만세력 들어가시면 자기 일주가 뭐냐, 이 오른쪽에서 세 번째예요.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달, 태어난 시, 이렇게 여섯 자가, 나머지 여섯 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게 나다. 요게 나를 중심으로 본다. 나와 얘, 나와 얘,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내가 중요하죠. 나는 병화다. 이건 태라는 거예요. 태라는 거는 어떤 그 절과 비슷한 거예요. 절은 뭐에 끊어진다. 이게 태는 보호를 받으려고 이제 어떤 이기심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거다. 태양이다. 태양. 근데 묵지라는 것은 이제 자위묵지다. 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손재주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고, 외양 내음이다. 나는 불인인데 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래도 참 차분하게 예쁘고 밝지만 속으로는 아주 수심이 있다. 또 음양이 교차한다. 음이죠. 큰 바다 물이니까 밤이고, 이거는 아주 밝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이 교차한다. 교차점이다. 그런 거고, 수화가 상전한다. 물과 불이 싸운다. 또 성격은 배타성이 강하다. 밀어내는 거, 배격하는 거, 배척하는 거, 경계하는 거. 또 욕구 미제다. 왜 욕구 미제냐면은 여기 나오겠죠? 여기 나오죠? 네. 예, 요건 불이에요. 불이 이렇게 활활,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물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물은. 그래서 미제, 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니까. 이게 반대로 되면 기제라고 그러고, 지금처럼 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미제. 이제 그런 뜻이고, 병화는 뭐 천간 동물은 굳이 얘기하자면 고양이다. 이거 고양이. 그리고 자임계, 요것도 큰 물이고 요것도 작은 물이네요. 이게 이제 이 물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노광하다, 강하다, 굉장히. 그런 뜻이고, 그래서 수화가 물과 불이 미제다. 미제다. 그래서 욕구, 내가 구하는 그 욕구가 미제다, 이런 뜻이에요. 미제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병자일주, 돈 많은 재물 부자도 많아요. 그래서 관성이 노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관이잖아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목의 유무가 중요하다. 목은 나를 도와주는 힘이에요. 어딘가가 목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기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목이 반드시 있어야 아주 상격이 된다, 사주가. 그러면은 통관오행이 된다. 왜? 나는 물이잖아요. 아니, 내가 앉은 자리가 물이잖아요. 그럼 물은 뭐를 도와주나요? 나무를 도와주죠. 그래서 나무는 또 불을 도와줘요. 그래서 얘가 이게 통관하는 오행 중에 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관오행인 목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겠고, 이건 또 이제 병자일주인데 인성이라고 그래 해요. 뭐 공부, 문서, 뭐 엄마, 이런 엄마의 동태,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럼 이 통관오행이 있으면 상당히 길하다, 복되다. 길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일지의 이건 관이에요. 관은 여성한테는 남편, 직업, 남성한테는 뭐 자식, 직업,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노광해서 사람 댐댐이가 관은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잖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아주 반듯해요. 하지만 태궁이란 말이에요. 자칫 심약해져. 마음이 심약하고, 그래서 이기심이 돋보일 수 있다. 그래서 또 배타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또 수화가 미제잖아요. 그래서 수화가 또 교전한다. 수화가 서로 교전해요. 음양 교전이나 수화 교전이나 이런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성기인이 또 따른다. 복성기인, 복성기인 그냥 말만 들어도 뭐 굳이 뭐 안 써도 뭐 알겠죠? 그냥 복 이런 귀인이
있다. 이런 귀인, 복성귀인이라는 사주라서 어떤 천복에 놓여 있으니 천운도 따른다. 언제? 운에 의해서. 그래서 되게 여기 특히 목이 있으면 특히 인생 후반전에 발복한다. 복을 많이 받는다. 물론 시주 요 지지, 요걸 지지라고 그래. 시주, 요거 태어난 시간. 지지 동태에 따라서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병자일주는 항상 중요한 게 수성하려고 그래. 뭐든지 지키려고 한다. 지킬 숫자.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게 매우 강하다. 자기가 앉은 거, 가진 거,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배타한다. 웬만한 거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재성을 볼까요? 남성의 재성, 그러면 부인의 동태가 되겠고, 또 돈의 동태, 남녀 모두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불이니까 내가 극해서 가져오는 게 뭐예요? 금이죠. 그러면은 경금이 되겠네요. 또 신금이 되겠죠. 경금과 신금이 나를 만나면 병이고 사네. 그쵸? 사. 얘는 사가 되겠고, 얘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유, 이거 역마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 온다. 사종 태궁, 병종 태궁. 재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 모두 아버지와의 인연은 짧다. 아버지 석이 없다. 거의 부덕을 꽝이다. 웬만해서 처덕은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혼하신 남성이 많다. 처덕 보기가 어렵다. 이게 재성이 사종, 병종이잖아요. 뭐 좋은 거 아니잖아. 신이 깔려 있으면 뭐 역마고 돌아다니는 거고, 사종은 침잠이고, 또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부인과는 무정지상이다. 정이 별로 없이 살 거다. 아마 산다 해도. 그래서 남녀 모두 재성이 이러니까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추천한다. 하지만 만약에 원국 이 6자 나머지가 신강하다. 나를 도와주는 목이라든가 어떤 나와 같은 기운, 화라든가 이런 기운이 강하면 신강한 거고, 내 기운을 빼가는 거, 뭐 이거 물 아니면은 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신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또 따라서 재생관이 잘 놓여 있다면 신강하면서 재생관이라는 거죠. 이건 재성을 뜻하는 금과 그다음에 재하는 거, 생양 관하는 거, 관이 잘 놓여 있다면 사업가로 성공하는 분도 많다. 병자일주 사주 나머지 6째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부자 명식도 많다. 부자도. 그리고 또 음양살이라고 그래요. 양, 살. 뭐 살자는 빼도 어쨌든 음양살이라고 해서 특히 남성분들 좀 조신하게 살으셔야겠죠. 음양살.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혼을 해서 다시 재혼한다 해도 내 사주팔자가 이러니 이게 어디 가진 않죠. 물론 대운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재혼해도 거의 처덕을 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재혼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 사주와 나와 너의 직업과 이런 걸 봐야겠죠. 재성은 그렇고, 자 이제 관성을 좀 볼까요? 관성은 남성한테는 자식, 동태, 그리고 직업을 뜻해요. 직업.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아주 내가 깔고 있네요, 관성은. 그래서 노광하다 그래요. 왜냐면 이 임이 자를 만나면 제왕이 돼요. 그리고 개수가 자를 만나면 걸록이 되니까 제왕하다. 이렇게 만나면은 얘는 왕이 되고 얘는 녹이 돼요, 걸록. 그래서 노광하다, 관이 노광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자식은 노광하잖아요. 현달하다. 현달이라는 게 뭐예요? 똑똑하고 잘 나가고 뭐 반듯하고. 하지만 이 제일 중요한 메인이 태궁이잖아요. 태궁은 뭐 거의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 덕을, 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하기 어렵다. 저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나
자식덕이 있다 없다라는 걸 옛날의 관점하고 지금 관점은 많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자식한테 뭐 봉양을 받고 효도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 자식은 그냥 속 안 썩이고 너만 잘 살아. 너라도 잘 살아. 이거면 이 자체로 그냥 이게 효도예요. 요즘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지가 알아서 공부 잘하고 지가 알아서 취직 잘하고 장가 시집 잘 가면 그 자체로 효도지 그 부모 봉양해야만 효도는 아니다. 옛날 관점하고 저는 틀리게 본다. 그래서 굳이 옛날 관점에 무슨 자식 덕을 논하기 어렵다 하지만 너는 잘 산다 이거죠. 아, 그럼 됐지 뭐. 나는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 거고.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한 직업이 태궁이잖아요. 내가 관은 직업이죠. 태궁이라 어떤 영구성이 불안하다. 자꾸 직업을 바꾸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태는 절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관이 또 노광하지만 태궁이라 영구성이 좀 불안하고 이 관운에 그러니까 물운에 수운에 나한테 이게 관운이죠. 관운에 오히려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 뭐 올해도 관운이긴 하네요. 천간이긴 하지만 어떤 국가기관, 공무원, 공직, 뭐 이런 큰 조직, 대기업 뭐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아주 일생이 좀 무탈하죠. 그래서 직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업상이라고 그래요. 업상이라는 게 내 사주 8자에 맞는 직업. 특히 나를 기준으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욕구 미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그렇죠? 물은 떨어지고 직업은 떨어지고 나는 자꾸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성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업 저 직업 이동이 많아서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태공인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큰 조직에 임하는 게 그래도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신강하면서 한 분들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재물 성제를 많이 하시는 부자도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6자 원국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느냐 플러스 대우는 또 어떤 거냐 이게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이제 여성의 관은 남편이다. 남편의 동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거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남편이 노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약하다. 그러면 이게 노광이 큰 물이 다 나를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직업 저 직업 전전긍긍할 확률이 높고 또 뭔가 초지일관되게 쭉 가기가 어렵겠죠. 내가 꺼지는데 불이 살아나야 기가 살지. 그래서 관이 노광하다. 남편 덕을 논하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병자일주 여성 여러분은 내 직업, 너의 직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자일주 남성분은 나 별로 처덕 없이 재미없이 살아서 지금 좋은 여성을 만나서 재혼하려고 해요 라고 어떤 손님이 저한테 그러신 적이 있는데 물론 상대방 사주도 이제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처덕을 논하기는 어렵다. 뭐 60 넘어가서 또 좀 대운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그걸 참고하시고 자 식을 볼까요? 식은 이제 여성한테는 자식이에요. 식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여성한테는 식은 자식이고 남성한테는 식이 처갓집? 뭐 처갓집은 그냥 그렇다는 얘기니까 식을 보자고요. 식은 토가 되겠네요. 자식, 건강, 일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무토, 기토가 되겠죠. 그러면은 무자, 태네, 기자, 절이고 이것도 또 절태죠. 태종, 태공, 절궁, 태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절태네요. 그래서 자식이 속 썩고 애 태우는 경우가 많다. 다 절이잖아요. 절이라는 건 끊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속 썩는 분이 많다. 특히 여성. 자식이 몸이 약하거나 그래서 속썩이거나 아니면 아주 고집세고 말 안 듣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태궁이라서 절태라서 원래 병자일주는
수줍음도 많고 적극적인 게 없어요. 소극적이에요. 뒤에서만이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그 갑오 일적은 전혀 반대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배타성. 굉장히 속으로 계산하고 가리고 뭐 이런 분이 만약에 시주에 또 뭐 이런 거를 놨다 그러면은 함부로 사람 무시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참 그래서 실수하시는 분 많아요. 특히 사업할 때 멋진 차 몰고 멋진 옷 입고 뭐 이걸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해 많이 봐요. 진짜 배기를 겉모습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아주 덜어 있었어요. 병자 일주 중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당장 내년이 신자진도 삼합이고 태궁이 절태고 내년에 길과 흉이 같이 암시되어 있네요. 길이라는 것은, 흉이라는 것은 내일 부선망,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다. 많이 아플 수 있다. 그러면 돌아가시면은 길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돌아가시면 또 돈도 들어오잖아요. 뭐 조의금 등등등. 아니면 보험금 뭐 이런 거. 그래서 흉과 길이 같이 내재돼 있다. 내년 운이 그렇다. 병자일주는 뭐 10명이면 9분이, 아니 20명이면 9분이 아버지 뭐 아프거나 이런 거에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예외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내년은 흉과 길이 함께 암시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병자일주 관살이 혼잡하다고 그래요. 이게 관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노광하, 이걸 혼잡이라는, 많이 있다, 태과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럼 뭐예요? 남편 덕을 논할 수 없다. 왜냐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많으니까 이미 남편이 남편스럽지 않을 경우가 많다. 게다가 원국에 나머지 6째 물이 또 만약에 또 있다면 한숨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주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병자일주가 이게 수가 많다. 여기도 태과한데. 그럼 차라리 결혼하지 마세요. 정 결혼하고 싶다면 60 넘어서 하시라고. 그래서 원국에 또, 게다가 원국에 또 토가 또 이렇게 돼 있다. 그건 상관이잖아요. 있다면은 또 조금 얘기는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상관이 제사를 하니까. 그래서 사주는 알고 가면 많은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자일주 그렇다는 얘기고, 공망은 공망이 재성이네요. 재성.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공망이 재성이면 나쁜 거예요. 공망이라는 건 뭐예요? 없는 거, 헛되다, 뭐 공허하다, 그냥 없는 거죠. 그게 바라보는 거죠.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신유가 깔려 있다. 이쪽에 깔려 있으면은 뭐 40 전이고 이쪽에 있으면 뭐 노후죠. 근데 공망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적 성취가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거, 이 공망을 깨는 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금을 여기 깔았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깔려 있어요. 공망이. 평소에는 어렵겠지만 올해가 충하는 충돌이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올해가. 그러면은 얘가 얘와 충돌하죠. 그럼 공망을 확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돈이 확 터지죠. 이 로또 운이에요. 그러나 지났어요. 가을에는 아니고 봄에.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 알려드리려고 사주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뭐 이제 안 봤어요. 안 보시는 분 굳이 쫓아서 알려드릴 의무는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 의뢰하시는 분을 알려드릴 의무는 나는 있지만 이미 지났고, 이 로또 운이에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충, 형, 파가 없어야 돼요. 이 사주에 충돌하는 어떤 지지가 있느냐, 파톤에는 파운이 있느냐, 해가 있느냐, 해라는 건 진이죠. 이런 게 없을 때, 올해같이 공망이 터지는 해는 반드시 로또 사라. 또 신금이 있을 때, 어디 갔지 신금?
요 신금이 있을 때 또 신이 공망이 터지는 게 작년이었죠? 응? 이렇게 공망 충운 합충형 해파가 여기 충형 해파가 없을 때 얘기해요.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사주에. 대운도 연관이 돼요. 충형 해파가 없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아마 꼭 로또 모르고 로또 안 사신 분은 뭔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돈으로. 알았으면 로또를 뭐 한 10만 원어치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알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덕은 물론 없지만 이제 또 통관용신이 잘 되어 있으면 제가 발흥한다. 통관용신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내년에 또 삼합이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내년이 아니구나. 내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노광에 강해지죠, 관이. 그래서 신강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병자일주 여성분은 좀 남편 그거 참고하세요. 만약에 혼인 전인이라면. 그렇지만 그거를 흉을 피해갈 수 있다. 직업이다. 그거는. 그리고 궁합도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망이라고 어디 갔죠? 이날 뭐 하지 마라. 뭐 결혼하지 마라. 이사 가지 마라. 창업하지 마라. 뭐 등등등. 달력에 써 있어요. 요거 참고해서 앞으로 이사 갈 때 뭐 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병자일주 감사합니다.